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심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이후에 오피스텔을 매도를 했을 때 본인의 거주주택에 대한 이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기간 동안에 의무사항을 잘 이행을 했고 자동 말소 이후에 5% 상한 규정이라든가 또 세무서에 이 사업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했을 때 본인의 거주주택이 5년 동안 비과세가 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중과가 계속적으로 면제가 된다라는 점은 익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포함해서 좀 더 다른 사례를 통해서 내가 이 오피스텔을 팔았을 때 과연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은요, 계속적으로 질문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소식을 전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사례 1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의무 임대 기간 동안에 의무사항을 준수했고 그 다음에 말소 후에 5% 인상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 세무서 사업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했을 때 오피스텔이 자동 말소된 후에 5년 동안은 본인의 거주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하면은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고 비과세가 적용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두 번째, 오피스텔 자동 말소 후 이 오피스텔을 매도했을 때 과연 본인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임사 기간 동안의 의무사항 준수와 말소 후 5% 그리고 세무서 사업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은 계속적으로 중과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중과가 면제가 된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매도를 했다라고 쳤을 때 거주주택이 2년 후에나 비과세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기존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자동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비과세 혜택을 분명히 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혹시 매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정말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2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이후 2년이 경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규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주주택이 2년 후에나 비과세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도 뭐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몇억 원도 여러분들이 양도세를 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즉 오피스텔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 주임사 기간 동안의 의무사항 준수와 말소 후에 5% 세무서 사업자를 유지했을 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본인의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동 말소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언제든 매도를 했을 때 중과세가 면제가 된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자동 말소된 오피스텔을 중간에 매도를 했을 때 거주주택이 2년 동안은 과세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년이 경과해야지만이 거주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것이죠. 즉 가만히 있으면, 팔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5년까지는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4년째 오피스텔을 매도했을 때는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동 말소가 된 오피스텔이 2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오피스텔 자동 말소가 일시에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2, 3년 후에 1과 2가 말소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준은 첫 번째 오피스텔이 자동 말소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2번에 대해서 이렇게 5년 동안이 아니라 1번에 대해서 5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1번 오피스텔이 자동 말소가 된 후에 2년 혹은 3년 후에 오피스텔 2번이 자동 말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2개가 모두 말소가 된 후 1년 후에 오피스텔 1 내지 2를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오피스텔 1이 자동 말소된 후 5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이나 2를 매도한 시점부터는 거주주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또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국세청에 질의를 해서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언제, 어느 시점에서 다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되느냐? 오피스텔 나머지 1 또는 2를 매도한 후 2년이 경과돼야지만이 본인의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 본인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이 매도 전략을 세울 때 자동 말소된 혹은 자진 말소된 오피스텔에 대한 매도 시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거주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보고 매도한 후에 이 오피스텔을 정리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오피스텔 자동 말소 후에 본인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라 자동 말소된 오피스텔을 팔았을 때 본인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연락을 주시거나 또 문의를 주시면 저도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겠지만은, 저도 모르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